안녕하세요. 윤사카십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제가 한 곳에서 오래 못 있게 됐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관광지를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큰 모험이었어요. 한국에서 베트남을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나라로 넘어갈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12고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카드로 예약도 되고 쉽게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 보시는 요 표는 그 버스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캄보디아 아니죠.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버스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빵을 살까 뭘 살까 하다가 과자를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 베트남 과자 같은데 맛있었습니다. 오징어 맛 나고 우리나라 새우깡 맛이 살짝 나면서 좀 더 고소하고 크기도 더 커서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다음에 가면 또 먹고 싶어요. 요거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게 이제 버스 회사가 아니라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그 몇 군데 그 회사들이 한 버스를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를 끊고서 타면 됩니다. 근데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예약한 걸 번호 알려주면 표를 줍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예약을 하면 이렇게 생긴 곳에서 오토바이로 버스가 있는 데까지 태워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의 버스에서 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네, 버스 회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버스 안쪽에 요 카운터에서 얘기하면 알려줘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 타면 됩니다. 요 버스 타는데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저는 슬리피 버스를 원했는데 예약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되는 대로 저렴한 걸 끊어서 한 거예요. 3만 원짜리도 있었고 더 비싼 것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도 있고 그 택시도 있더라고요. 택시가 20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나 좀 편하게 가고 싶으면 택시로 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면. 그죠? 한 3명, 4명 해서 나눠서 내면 버스 값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하게 가고 중간에 쓸 수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면. 그래서 인증사진 이렇게 찍고 떠나면서 호치민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어요. 이렇게 아쉬움도 좀 남더라고요. 더 돌아보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도착한 그 휴게소예요. 휴게소에 이렇게 닭 키우길래 사진 찍은 건데 이 닭들이 되게 빈약합니다. 이거 보시면 무슨 새 같아요. 빈약해요. 굉장히 빈약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인데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동남아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도마뱀도 막 돌아다니거든요. 자주 봅니다. 도마뱀. 버스 그 뭐지? 주유하는데 휴게소가 주유하는 데 있어서 여기 물건도 팔고 먹는 것도 팔고 식사도 팔아요. 다른 분들은 식사도 하는데 저는 식사 안 했어요. 과자 있으니까 그 호빵도 팔길래 찍어봤습니다. 이제 가는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 지나요. 12시간은 긴 시간인데 밖에 풍경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광경을 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또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좀 남다른 감정도 느끼고 혼자의 외로움도 느끼면서 이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의 국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문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검문을 하는데 어 그 뭐냐 일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를 그 뭐야 비자. 비자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면 뭔가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비자 금액을 자기가 대신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 내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한 5만 원 또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그
한국 사람이 버스에 탔더라고요. 어떤 50대 아저씨가 탔길래 자기가 언어 말이 되니까 좀 해주셨는데 뭐 결국에 저는 돈을 냈던 것 같아요. 5만 원 아니고 한 2만 원 정도 냈나? 그걸 안 내도 되는데 아마 내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금방 통과는 됐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나서 여기가 국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동물도 찍고 이게 특이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시골에서 우리 옛날 시골에서 오토바이 이렇게 붙여서 타는 걸 보긴 했는데 요건 또 특이하게 이렇게 연결해놨더라고. 오토바이가 뼈대만 남았어요. 음. 그리고 다리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강이 넓죠? 굉장히 넓은 다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관광지인지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멀리 이제 마을도 보이고 보기 드문 광경이죠. 이게 동남아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이 광경도 캄보디아 가서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태국도 가고 이제 라오스도 가고 했지만 이런 모습은 캄보디아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구름 멋지죠? 이렇게 11월 달이라 구름이 멋지게 이렇게 가을 날씨처럼 돼 있더라고요. 날씨도 가을 날씨고 여기 보시면 이 그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이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뒤로 그 흙길이 쫙 엄청 멀리까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막아놨어요. 이렇게 차가 못 다니게. 이게 무슨 용도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길을 내는 건지 뭐 포장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특이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숙소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숙소까지 툭툭이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이 거기 수도거든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로 밥을 먹는데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이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돈이 있고 달러도 함께 쓰더라고요. 그래서 2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2,700원 정도 하겠네요. 요거 오징어 볶음밥. 이 여자아이가 그 부모님을 도와주나 봐요. 근데 너무 기특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바닥도 닦고 그릇도 치운 것뿐만 아니라 돈 계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이 영상 찍어서 가서 제 딸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부모 도와주는 애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찍었습니다. 제가 시켜 먹은 볶음밥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게 다예요. 뭐 밑반찬도 없어요. 요렇게 딱 해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 보면 새우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냥 괜찮았습니다. 뭐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하다는. 근데 양이 좀 적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양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크게 찍어서 좀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소.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관광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그 강가에 있는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잘 됐고 깔끔하게 돼 있는 이 강 옆에 있는 이 공원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프놈펜에 가면 볼 수밖에 없고 제일 잘 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숙소에 도착해서 뭐를 하겠어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공원을 나왔는데 이 공원에서 산책을 했죠. 혼자 쓸쓸히. 사람들 가족끼리 다니는 건 부럽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부럽기도 하고 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도 되나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를 만나게 됐습니다. 트랜스젠더. 딱 보면 여성 옷을 입었는데 남자면 또 그 외형이 다르잖아요. 이게 남자 등치가 있잖아요. 화장을 많이 한 트랜스젠더를 만나게 됐는데 이 트랜스젠더가 화려하게 옷을 또 입었어요. 뭐 입어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특이하다, 신기하다. 딱 봐도 얘는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고요. 영업을 뛰는 분이시더라고요. 영업을 뛰는. 뭐 아시잖아요. 성 관련된 영업을 뛰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인 거 딱 이제 외형을 봐도 아니까 다가와서 같이 놀자라고 해요. 뭐 나 누군데 너 영업 뛰려고 왔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같이 놀래? 나랑 놀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 숙소 어디야? 나 그냥 너네 숙소 가서 우리 같이 놀래? 술 마실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 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이제 뭔가 돈을 요구하려는 것 같다는 그 그냥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부했죠. 아니다. 나는 관심 없다 하고서 저 끝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끝으로 계속 걸어가서 강 건너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때가 한 8시 좀 됐는데 트랜스젠더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트랜스젠더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이쁘게 입고 이 그 공원에 이 강 건너 이 공원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영업을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벤치에도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그렇게 영업을 뛰는 사람들을 잡는 경찰도 있어요. 경찰도 한 2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경찰들이 보다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요. 또 쪼글쪼글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저 끝에까지 그 여자가 끈질기게 계속 쫓아오거든요. 계속 같이 놀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망가듯이 이제 딴 데를 갔는데 가서 이런 데도 구경하고 사원도 구경하고 금빛으로 이렇게 대부분 캄보디아는 이렇게 사원들이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 놓더라고요. 금 색깔로. 특이하게 계속 걸어갔습니다. 근데 많이 걸어 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인 빼고도 외국인도 많이 있고 중국 사람도 많이 있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강 건너에서 이렇게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호텔도 보이고. 그래서 계속 여기가 중심 그 공원의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가운데쯤에 있는 데인데 되게 화려해서 저는 놀이동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지내는지 향도 피워놓고 화려하죠. 이 무늬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이거 무슨 뱀인지 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캄보디아 다니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원이 또 크게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그 중앙 가운데 그 근처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처음에 있던 곳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숙소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 있으니까 글로 가게 되는데 예. 그리고 너 비국경 영상 있어? 나오는데 숙소가 있는 곳이 그곳이긴 해서 다시 간대. 거기 가면 트랜스젠더가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영업을 뛰는 아가씨들도 예쁘장하게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떡하지 돌아갈까 했는데 돌아가기에는 다른 골목으로 가기에는 어둡기도 하고 좀 밤이라 좀 그래요. 좀 가고 싶지도 않고 이 공원을 벗어나서 다른 골목으로 가면요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고 포장도 비포장도로인 것처럼 돼 있어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던 데를 도로 갔는데 그 트랜스젠더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데 일단 그 여자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같이 놀자고. 너 외국인이야? 같이 놀자. 이렇게 하길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돈 내고 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 노는데 궁금한 건 물어보거든요. 전에 베트남 갔을 때 다른 어떤 같이 갔던 일행 형님이 자꾸 왜 할 것도 아니면서 물어보냐고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같아. 물어는 봅니다. 그래서 너랑 놀라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뭐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만 원 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와 비싸다.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다.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잡아요. 얼마까지 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 그때 아니야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가는데 그 트랜스젠더한테 잡혔어요. 또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안 놀아도 되니까 맥주만 같이 먹자 이러는 거예요. 비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만 같이 먹자. 그래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만날 기회가 뭐 언제 또 있겠냐. 인생 처음 나온 만났기도 했고 하니까, 그래, 같이 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궁금한 건 뭐 물어보자. 맥주나 한 캔 사줘야지. 하고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맣게 뭐 의자를 갖다 놓고 맥주를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과일이나 뭘 팔아요. 그럼 여기서 술이나 안주 사다가 이렇게 먹거든요. 벤치에서. 그래서, 그래. 계속 따라갔는데, 바로 요 벤치에서 아는 사람인지 맥주를 한 6캔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만 먹게, 하나, 원, 이렇게 했는데도 6캔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일단 하나 따서 먹었죠. 따서 먹고서 이제 짠 하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맥주 캔을 또 따는 거예요. 근데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맥주값 정도를 대충 어느 정도 주고, 제 기억으로 한 2만 원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뭐 깨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낚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도망가듯이 이렇게 다 왔어요. 이제 가는데 또 붙들렸습니다. 어떤 아가씨한테 또 붙들려서 뭐라 하길래, 아 그래, 그냥 대충 설명하고 얘한테도 얘기나 좀 해볼까 하고서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데, 도망 나왔던 아까 맥주캔을 같이 먹었던 트랜스젠더가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지나가더니 막 뭐라고 해요. 그러더니 쌍욕 같은 뻑큐를 날리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서 어쨌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 가다가 이제 걔도 이렇게 만나고,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숙소를 처음 잡았을 때, 제가 이제 숙소를 처음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 주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돈은 이미 다 냈는데 운영을 안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 닫고서 운영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캔슬 내서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해갖고 그 이제 돈을 돌려받도록 진행했고, 다른 숙소를 잡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구리 튀긴 겁니다. 개구리 튀긴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고, 개구리 보이실, 개구리. 아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닭, 새 같은 작은 닭, 그걸 또 이렇게 뭘 간장 양념 해놓은 것처럼, 이 맥두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맥두기 같은 거, 작은 뱀, 닭다리, 새우, 요건 뭔지 모르겠다. 요건 뭔지 모르겠고, 요거는 뭐 생선 말린 것 같고, 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음료수는 더우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맥주도 막 보고, 음료수 요거 비타민 음료수 얼마인가 볼까요? 비타민 음료수 달러로 써있죠. 0.8달러. 요거 한 한 1200원 정도 하겠네요. 1200원 1300원. 그렇게 해서 트랜스젠더와 영업 뛰는 아가씨들을 만나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거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문화, 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새롭게 좀 나는 모르게 사는 방식을 보는 거는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요. 걔네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네 돈 못 벌어서. 근데 그런 말할 거리, 그런 이벤트성 일이 일어났던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가면 이렇게 뭔가 제사를 지내는 듯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불도 지폈는지 시커멓게 타 있기도 하고. 캄보디아 갑니다. 그래서 낮에도 또 갔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낮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해요. 여기 비탈졌죠? 이거 좀 굉장히 비탈졌습니다. 여기. 하고 물이 흙탕물이에요. 완전히 흙물. 여기 유람선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낮에는 좀 더워요. 더워서 햇빛이 쨍쨍 떠서 더워요. 여기 무슨 움직이기는 하는지, 움직이겠죠. 유람선 같이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기도 해요. 흙탕물이죠. 엄청 더러워요. 근데 여기서 꼬마애들은 수영도 치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찍진 않았어요. 낮에 돌아다니면 사람도 없고 한산해요. 비둘기들이 이렇게 다 점령했네요. 청소도 하시고 좀 이른 오전인가 보네요. 보면 중국 사람도 꽤 많이 살거든요.
이게 중국 뭐지 체조 같은 거 하네요. 여기 가다 보면 그 이제 트레스 센터가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놀이 그 운동기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 산책시키는 외국인, 백인들도 흑인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안타까운 게 이 꼬마애들이 지금 오전이에요. 평일 오전인데도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린 아들들 둘은 양말을 양말이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얘네들 신고 있는 신발도 되게 낡았습니다. 옷도 낡았고. 그래서 이때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그 달러가 굉장히 그 많이 환율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고생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더 삶이 팍팍했겠죠. 캄보디아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비둘기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얘도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더 다니는 거예요. 왜 학교를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빨간 옷 입은 이 여자애는 장애가 있나 봐요. 걷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서 생각하면 도와줄 걸 왜 그냥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후회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안타깝다고 다 도와줄 순 없잖아요. 그냥 그들의 삶이 이렇게 있고 도와달라고 해서 뭐가 이제 와서 팔려고 하면 좀 팔아주고 뭐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먼저 찾아가서 도와줄 필요까지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 그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과일 팔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은 한번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입구거든요. 시장 가서 요거 먹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돈을 아껴 쓰는 버릇이 있어서 배고파도 잘 안 사 먹습니다. 시장 입구인데 푸놈펜은 수도거든요. 수도의 시장인데도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길 포장도 막 다 뜯어져 있고 그래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나 여기 지나갔다. 고기들 이렇게 팔고 수도에 있는 시장이 요로예요. 생선 팔고 과일 팔고 여기 짤막한 바나나 있거든요. 요거 제가 이때는 먹어보지 않았었어요.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태국에 갔었을 때 코끼리한테 바나나를 이걸 주더라고요. 그때 한번 먹어보래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큼하기도 하고 맛있습니다. 게도 팔고 오징어네. 오케이 이거 무슨 보라색 빛 나는 게 저걸 어떻게 먹을까요? 알도 팔고 대추, 감, 귤, 오리새네. 닭들이 그 빈약한 닭들이 이렇게 됐어요. 애들 좀 잘 좀 먹이지. 거의 모이를 주지 않나 봐요. 그냥 자연에서 알아서 먹고 사나 봐요. 그 상태로 참나 봐요. 과일 거의 안 사 먹었어요. 유일하게 사 먹은 거는 코코넛은 맛있더라고요. 맥입니다, 맥이 그 잡아서 이렇게 파나 봐요. 닭들이 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을 포기한 닭들.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위에 자기들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요렇게. 얘네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바로 옆에서 또 튀깁니다. 요거 무슨 안에 쌀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돈 아끼려고 잘 안 쓰거든요. 이런 거를 먹지 않은 걸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다음 여행 갈 때는 그곳에 있는 좀 특이한 것들을 좀 맛보고 경험하고 좀 할까 해요. 너무 돈 아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죠? 안 싸 먹었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사진만 찍었어요. 망고. 동남아 가면 망고랑 이제 과일을 좀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돈 아끼느라고 사 먹질 않았어요. 이거 다음 여행서부터 과일을 많이 사 먹었죠. 그전에는 아꼈었는데. 빵도 사진을 찍어봤어요. 베트남 갔을 때는 우리나라 빵도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 먹었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사 먹었었는데 단맛도 안 나고 별로 그 빵 크기도 작고 별로입니다. 별로 맛없어요. 이렇게 해서 첫날은 숙소에서 하루 자고 지금 숙소에서 이제 바깥 풍경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도미토리 도미토리에서 다 여러 명이 다 같이 자는 곳에서 자는데 이날은 전날 예약한 게 잘못돼 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녁 늦게 이제 호텔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호텔에서 혼자 잤습니다. 한 2만 원 돈 했던 것 같고요. 2만 원, 2만 5천 원 했나? 하고요.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의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단 뭐 이것저것 경험을 했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무계획으로 와서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원 위주로 구경했고 제 가장 큰 목적은 사람 구경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친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다 별로 다니진 않았어요. 네, 좀 그것도 후회되긴 하는데 다음에 캄보디아 가게 되면요 관광지 위주로 해서 돌까 합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요번 첫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캄보디아 어린 친구, 이제 친구를 사귀긴 했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그리고 이제 숙소 호스텔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